이제 또 가을이 됐잖아요. 음.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면서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벌써 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굴에 트러블이 일어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바로 이제 목에서부터 뭐 콧물이라든지 그런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면역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데, 면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면역력,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이란 어떤 것이고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 면역이 뭔데? 면역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딱히 정확하게 뭐라고 딱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면역은 일단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뭐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 눈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네. 우리 눈썹이. 네. 그것 또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예요. 속눈썹이 깜빡거리는 깜빡거리면서 것도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 그것도 속눈썹 깜빡거리는 면역 것부터 반응이군요, 시작해서, 그것도. 그쵸.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먼지 마시는 코털 마찬가지죠.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입 안에 침이 있죠. 네. 이 침으로 막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 분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이제 이런 어떤 면역에 관련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이 다 면역으로 우리 몸에 어떤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1차적으로 막아내는, 우리 몸에 보이는 곳에 있는 1차적이 막아내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얘네들이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이걸 싸워내는 힘, 이게 이제 면역력이겠죠.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수의 세포가 있죠.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잖아요. 이 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이제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식세포라고도 하고 뭐 T세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세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 세포를 직접적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 나쁜 이물질에 딱지를 붙이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군대 군인이 있잖아요. 면역세포가 군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군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군인들이 가서 싸우죠. 네. 그래서 막 잡고 뭐 전략을 때려 부시고 네. 잡아요. 그게 이제 군인이 하는 역할이죠. 네네. 똑같이 면역세포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군인들이 건강해야 나가서 잘 싸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군대들을 키우는 그런 맞아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스스로, 우리 몸 스스로가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건강한 성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5,000개 이상의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면역세포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자는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그런 것들을 잡고 처리하고 버려내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감기 걸리니까 면역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기도 어떤 바이러스 중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면역력에 속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균, 세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잡아먹고 처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면역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이게 1번이겠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면역력이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 면역세포가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좀 본 게 있는데 거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은 게 그 면역세포의 80%가 장애에 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군부대가 있는 그 장을 건강하게 해야지 면역세포들이 건강한 게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면역세포가 건강해야지 잘 싸우는 건데 왜 장이 많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장애 7, 80%가 있다까지는 많이 아는데 왜 7, 80%가 장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네, 저도.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 한 단계를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독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장에서 음식을 썩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수로 독소가 있어야 돼요. 그 유해균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해균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장에 그 유해균들, 독소들,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겉표면이 육모처럼 돼 있어요. 육모처럼 막 털이 막 달려 있는데 얘네들이 따다다다닥 붙어서 이 나쁜 세균들이 이 육모 털 사이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많고 우리가 막 나쁜 음식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느슨해지면서 우리 사이로 통과해서 우리 몸을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우리 장에서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독소가 나와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코로 가면 비염이고 무릎으로 가면 무릎 관절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장들이 장 안에 있는 이 용모들이 촘촘하게 잘 막고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육모 사이사이로 이 면역세포들이 진을 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독소들을 처리하려고 있겠지만 가장 많이 독소들이 있고 가장 많은 균들이 모여 있는 장에 진을 치고 어떤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7, 80%의 면역세포는 장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그 육모를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그 육모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양제라든지 영양소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무조건 이 장이 누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약 하나 먹고 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솔루션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제일 안 좋은 걸 꼽자고 하면 밀가루 음식, 글루텐이 제일 안 좋고요. 또 단 음식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같은 모든 균을 다 죽이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엔티바이오틱이지만 항생제지만 이게 좋은 균도 죽이기 때문에 이 장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뭐 튀긴 음식, 뭐 너무 단 음식, 그리고 글루텐,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 같은 약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일단 1순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면역세포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유산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식으로도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어요. 김치에도 있고 요거트에도 있고 뭐 된장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 유산균들은 사실 여기서 일시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장에 잠깐 와서 화장실 잘 가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균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는 해요. 네. 분명히 필요는 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네. 정말 여기 이 장에 네. 육모 사이사이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이 유산균들은 사실 고유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거기 딱 진을 치고 있는 건데 그것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유산균을 면역을 위해서 드신다면 꼭 그런 균들로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산균을 섭취할 때 면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은 잘 드세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죠. 근데 유산균의 그 뭐 100억 마리, 뭐 150억 마리 네, 굉장히 네. 많은 수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뱃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몇 조거든요. 이 몇 조 단위의 이 균의 비율을 맞추기에는 유산균 한 포 가지고는 사실 뭐 확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이 균이 살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도 번식을 하려면 먹이가 필요하죠. 네네. 근데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예요. 아. 그래서 유산균과의 짝꿍은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이 정말 좋고요. 네. 한동안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프리바이오틱이 유행이었어요. 네. 그게 바로 먹이인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따로 프리바이오틱을 구매해서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식이섬유, 신선한 과일, 야채 많이 드시면 그게 도움이 되어서 이제 유산균이 번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적인 비율이었는데 내가 뭔가를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럼 갑자기 설사를 확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에 한 60%가 중간균이에요. 얘네는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쁜 균이 갑자기 많아지면 이 중간균이 갑자기 다 나쁜 균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좀 나쁜 게 들어와서 나쁜 균이 막 생기면 이 60% 정도 되는 이 중간균 애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쁜 균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확 설사를 하는 거죠. 빠르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또 좋은 균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밸런스를 또 잘 잡아서 중간균이 해치지 않고 잘 그냥 균형을 맞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이 중간균이 나쁜 균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뭐 풀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뭐 튀긴 음식이나 단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먹다 보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매일매일 채워주면서 이 밸런스를 매일매일 맞춰가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 장 건강에 중요하다. 장이 잘 건강하면 이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지면서 이제 그런 나쁜 것들을 잘 잡아먹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장 건강. 네. 그래서 면역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렇게 두 가지를 각자 일상에서도 충분히 채우지만 부족한 부분은 서플리먼트, 영양제로 채우시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종합해보면 평소에 먹는 유산균이 들어간 음식, 김치, 뭐 요거트, 된장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작용을 하는 일시균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냥 화장실과 함께 같이 이제 배변이 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 안에 상주하고 있는 저희
좋은 고유균. 고유균들이 상주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장뿐만 아니라, 장에 살고 있는 그 면역세포들을 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좋은 유산균의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유산균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균, 우리 소장과 대장에 원래부터 있어서 이런 면역 활동에 도움이 되는 원래 그 고유균들과 가장 가까운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낸 균인데요. 그 균이 LGG BB12, 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다 걔네들 같은데 유산균 요즘에 시중에 나온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지 좋은 유산균을 고를 수 있는지 진짜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네. 대장에서, 하나는 소장에서 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면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균으로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해서 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균은 LGG BB12. 그래서 LGG BB12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떠한 첨가물도 없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유산균을 먹었는데 달콤하고 맛있다. 뭐 포도향이 난다. 뭐 이런 거는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네, 아까도 식습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 음식은 원래 장에 안 좋은 음식인데 그것과 함께 섭취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가 없다는 네, 거죠. 의미가 없게 그래서 되겠죠. 어떤 향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왕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한 번에 그냥 그것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은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첨가물이 없는 LGG BB12 균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어떤 면역에 관련된 네.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은 유산화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인데 LGG BB12 60억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눌린이라고 하는 먹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로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몇백억, 몇십억 마리가 들어있지만 저희 이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몇 조 단위가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간 유산균이 증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필요한 게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거기서 이제 식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저희가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야채를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식이섬유를 섭취하죠. 네. 꼭 유산균의 먹이가 아니라 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저희 유산화 제품에서는 이제 파이버즈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그냥 물에 간편하게 타서 내가 필요한 식이섬유를 빠르게 쉽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아침 루틴은 빈속에 유산균을 한 포 먹고 파이버지를 물에 타서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물을 저는 이제 파이버지와 함께 식이섬유와 그래서 유산균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 짝꿍으로 아침 루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별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 한 잔 먹는 느낌으로 저도 한 컵씩 잘 먹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 케어를 하는 게 이제 면역에 좋은 그런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충분한 양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실제로 이제 병을 맞는 그런 길이다 그런 얘기였었는데 특히 이제 감기가 걸리기 쉬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잘은 몰라도 감기가 걸리면 뭐 귤, 뭐 오렌지 뭐 이런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면역력에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타민 C가 면역에 중요한지 설명을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역 세포가 건강해야 이런 바이러스들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일단 1번 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건강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거든요.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산화예요. 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가 노화가 되듯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늙어요. 노화가 되면 이제 세포들이 자기네가 원래 해야 되는 기능들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네.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그 신호를 잘 받아서 바로 액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늦어지거나 신호를 잘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영양분들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노화에 조금 더 노화를 지연시키고 활성산소,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 다치지 않고 자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비타민 C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귤을 많이 먹는 것도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비타민 C는 이 면역 세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체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바이러스 번식을 막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바이러스를 번식하게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억제해요. 그게 비타민 C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비타민 C를 먹은 환자와 먹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을 때 폐렴 또한 마찬가지로 폐렴의 그 증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도 비타민 C라고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우리 면역세포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폴리씨는요 비타민 C예요. 그야말로 비타민 C 성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름이 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성분의 비타민 C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의 비타민 C를 하나에 함유하고 있어서 그냥 한 성분만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비타민 C가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그 역할도 더 강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비타민 C 다른 타 제품을 보시면 오렌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오렌지에서 추출한 비타민 C를 이 타블렛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것보다 여러 가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오렌지를 먹어도 그 비타민 C의 흡수율이나 그 비타민 C의 역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타민 C 성분을 한 번에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이거는 비타민 C. 얘는 C600이라고 해서 비타민 C가 600mg 들어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네. 얘는 물에 타먹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부스터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을 부스트 또 혹은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엘더베리 성분도 들어있고요. 아연도 들어있고요. 다 면역에 좋기로 소문난 그 영양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약사분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조해서 면역이 관련돼서 이런 성분을 먹이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은 이미 너무 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들이 뭐 재채기를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서 놀다 왔다든지 환절기다 이런 날들은 꼭 자기 전에 하나 정도 물을 타서 먹고 자면 다음날 좀 더 개운하고 감기 조금 더 덜 걸리고 잘 겨울을 나르는 것 같아서 네네. 면역에 관련돼서는 이 제품을 정말 저는 좀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수시로 드셔도 돼요. 이거는 꼭 면역에 관련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늙는 것도 방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노화되는 피부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신다면 그냥 옆에 두고 사탕처럼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드시는 것도 물론 면역에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모든 면에서 건강에 관련돼서 또 노화 방지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시죠. 메가도스 하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드시는 것도 남은 양은 다 권하겠습니다. 소화 배출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타민 C가. 그래서 물에 타먹는 제품. 면역하면 사실 아연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우리 임신하신 분들 네네네네. 아연을 꼭 챙겨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뭐 번식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세포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면역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아연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그래서 여기에도 아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아연 외에 또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베타글루칸. 네. 베타글루칸은 네. 버섯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버섯 챙겨 먹죠. 네. 암 환자분들이 네. 버섯을 정말 잘 챙겨 드시거든요. 네네.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뭐예요? 암세포를 잘 잡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베타글루칸은 이 나쁜 세포가 오면 그 딱지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식 세포 같은 이런 암이나 이런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네. 그걸 보고 알아보고 잡아먹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버섯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거 버섯을 우려 먹기도 네, 차로도 맞아요. 많이 드시고요. 버섯, 뭐 영지버섯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버섯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셔야 우리 몸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분쇄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의 성분을 추출해서 따로 이렇게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산화에서 나오는 베타글루칸 그리고 아연이 같이 들어있는 프로글루카몬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연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이 제품을 먹고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역에 좋으려고 베타글루칸과 아연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셨는데 얘네들이 가서 면역에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포의 정상 기능화에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면역과 또 우리 세포의 기능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랑 영지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추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세포 기능에 도움을 주고 면역세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면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면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면역은 어떤 약 하나 먹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식습관, 생활습관을 통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건강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손 깨끗이 씻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도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면역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장 건강이 여러 가지에서 면역 이상으로 많은 우리 건강에 관여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신경을 쓰기 위해 조금 음식을 가려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을 권하고요. 그러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식이섬유나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베타글루칸 같은 성분을 음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올 겨울 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